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3분기가 좀 우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글쎄요, 오늘 좀 반도체가 빠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빠질지는 사실 몰랐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오늘 좋지 않은 흐름으로 연결됐고, 제가 계속 금요일부터 아니죠. 금, 토, 일, 3일 동안 계속 이제 반도체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코스닥은 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가 너무 못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잘 가기도 좀 어렵죠.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이 혼자 8% 넘게 올랐는데요. 중국은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이 10% 아마 상한가를 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엊그제 금요일에도 전체 상장 종목이 한 30% 정도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증시의 어떤 투자금을 유치하고 시장 분위기를 이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증시는 많이 빠졌고 일본도 좀 약간 안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증시들은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팩트고요. 자, 또 하나 삼성전자가 너무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대장주이자 우리 증시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면 우리 증시가 뭐 다른 어떤 종목들이 기고 날아도 잘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침체 국면에 와 있는 이유가 그렇다면 제 삼성전자 때문이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잘 보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던 회원님 한 분이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갖고 계신 그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라는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듣고 뭐 저도 지금 그 친한 증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얘기를 뭐 한 달쯤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한 달쯤 전에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여전히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가까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 가까이 왔다는 건 바닥이 가까이 왔다는 거지 삼성전자가 반등할 타이밍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바닥을 63,000원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61,000원대까지 빌려 내려왔고 지금은 다시 한 6만 원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깨질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6만 원에 정말 바닥이네. 6만 원을 찍고 반등하네 할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약간 이르다. 61,000원대 주가에서도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반도체 투자 전반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61,000원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굳이 파는 것이 맞냐? 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반도체 비중을 많이 줄여놓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와 2차전지 쪽의 비중을 늘려놨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오는 최근에 늘려줬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으로 와 있는 것 같고요. 2차전지는 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약간 눌려줄 타이밍, 눌림목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눌림 나올 때 그때 매수할 만하다. 반도체는 좀 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매수할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일러요. 근데 지금 산다고 해서 61,000원대에 매수한다고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5만 원, 4만 원, 3만 원 내려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닌데 61,000원대가 6만 원이 되고 59,000원이 되고 58,000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65,000, 7만, 8만에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하는 방법은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기가 막힌 실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갖고 계신 뭐 그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 뭐 100주를 사겠다. 한 600, 뭐 한 20만 원 들고 있다. 그러면 10%만 사세요. 60만 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10분의 1만. 그리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네?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사실 지금부터 10번을 나눠서 10분의 1씩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1, 2, 3, 4, 10, 20, 30, 40%로 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 증시에서 관심의 핵심이다.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뭐 에코프로들이나 포스코들, 또 바이오의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또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이나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냥 계속 관심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확실하고요. 그게 그렇게 돼야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의 흐름을 골고루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증권방송을 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뭐 종목이나 방송사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청을 어떤 분이 하셨고, 아주머니가 하셨고, 전문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저도 부정적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만,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 이유를 좀 대서, 그냥 사실은 그 종목 지금 뭐 언젠가 누군가가 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현금이 박살났어요. 그 회사 내에. 현금 흐름이 1, 2분기 지난해부터 올해 1, 2분기까지 계속 박살이 마이너스 수백억 원어치가 나서, 이게 이 재무제표에 사실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손익계산서에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그 그룹 내에 현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박살났다기보다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작년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되게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중장기로는 뭐 괜찮다고 좀 하는데, 저는 중장기로도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에 그 실적 개선세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모를까,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을 전망하고 증권사 실적 전망치들 계속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보지 못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차트를 볼 줄 알면 사실 그런 재무제표를 통한 거, 모든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시장의 관심도가 차트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잘 보시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고 보는데, 재무제표를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전문가, 아니면 증권사 직원,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경제 전문가들에게, 아니면 뭐 저런 증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가끔씩 해드리는 그 뭐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해결하시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권사에 그 증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재무제표를 뭐 다 들여다볼 시간이 아마 없겠죠. 하루에 한 15, 20종목을 잠깐씩 한 1분씩 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아예 전혀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런 거를 좀 바로 잡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긋났네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코스피는
282종목밖에 안 올랐어요. 711종목이 빠졌고요. 2.13% 단숨에 빠지면서 2600포인트 내줬고요. 자, 코스피 100 2.69% 오늘 대형주들 폭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코스닥은 357종목이 올랐고 1261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많이 빠졌는데 1.37% 하락했고 코스닥 150도 1.49.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형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 특히 코스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이탈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개인들만 1조 원 넘게 매수.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지만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거들었다. 이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선물지수 약보합권에 있는데 오늘 일본 니케이도 4.8%. 니케이는 근데 일본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도 많이 빠졌죠. 상해 종합 보세요. 8.06% 올랐고 심천 종합 11%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17% 올랐네요. 1312원대. 국제 유가는 0.75% 올라서 68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기술주 부진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에도 상승 출발한 증시가 아시아 증시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와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하나만 강보합.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합이었죠. 나머지 빠진 거 보면은 SK하이닉스가 5%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까지가 4%대 많이 빠졌고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좀 상승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실리콘2, 레인보우 로보틱스 4종목이 올랐고요. 엔캠이 10%대, 리노공업이 5%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건설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좀 파랗지만 좋은 거고요. 신세계건설이 13%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하락 종목은 전기전자가 역시 제일 안 좋았네요. 삼화전기와 SK하이닉스가 5%대 빠졌고, 뭐 삼성전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Y2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자, 솔루스 첨단소재,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가 4%대 크게 빠졌네요. 오늘 뭐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이 좋았는데 태용로직스 17%대 오르면서 이런 흐름 나왔고요. 화학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소니드, 엔캠, 레몬 세 종목이 10%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럴 때는 이런 거 보기가 싫으네요.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4%대, 한올바이오파마가 3%대 올랐고요. 자, 빠진 종목은 삼성제약이 7%대,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과 명문제약이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퓨처캠이 9%대, 오스코텍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제놀루션과 SCM생명과학이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나노신소재,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세아홀딩스, 대신증권 EUB, S&T홀딩스, HL홀딩스, 세아제강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드리머스 컴퍼니, 나이스 정보통신, 나노신소재,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W자 그리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241선에서 딱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반등을 하다가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뭐 크게 빠졌지만 1.76%. 근데 이게 지금 고점에 딱 왔다는 거예요. 5월 말, 그 다음에 8월 말, 이때 고점 부근에 딱 걸리면서 이제 하락 전환한 게 아니야? 이런 전망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도 반도체들이 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W자에서 이 지금 나온 저항선을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하락 전환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60일선을 향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방향을 상방으로 트는 순간 그때 우리 반도체들이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수급 보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의 매도량은 좀 적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이 늘었지만 총 보면 118만 주 정도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관이 사실은 233만 주 덜었죠. 특히 금융투자가 이틀 만에 340만 주 넘게 팔았고요. 연기금도 오늘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일단 61,500원까지 빠졌고 시간에는 0.49% 300원이 올라서 61,800원. 지금 시간에가 참 제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보여드린 건데 지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00원 오른 거 맞네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노란색과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노란색 선이 63,000원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깨졌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매물대 정도로 보이는 초록색 선. 여기가 6만원, 59,500원, 6만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러면 6만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원 정도까지 빠지거나 혹은 5만원대로 밀린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매수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다 반영된 겁니다. 6만원 밑으로 지금 이런 금리 인하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가장 최악의 어떤 구간을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5만 원대로 밀리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삼성전자를 개별 종목 사기 좀 애매하면 반도체 ETF나 아니면 우리 코스피 지수 ETF 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빠졌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기관은 뭐 얼마 안 샀지만 금융투자가 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금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여기다 거들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 선명합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105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95만 주 팔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선명합니다. 우상향 계속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시간외가 뭐 1,0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알테오젠은 어떤 상황일까요? 1,000원 오르고 마무리했네요. 한번 제가 아까 딱 5시 한 40분쯤 캡처를 했는데 그 앞뒤가 다 1,000원 올랐습니다. 예, 시간에는 1,000원 상승. 뭐 큰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내일 하루 쉬고 국군의날 휴장을 하고 10월 2일 날 개장할 때 강보합권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오늘 아주 정확하게 아래꼬리 끝 21선을 딱 터치했습니다. 20을 정확히 터치하고 반등이라기보다는 반등했다 다시 좀 빠진 거긴 한데 또 특히 동시효과에서 뭐 크게 좀 내렸습니다. 한 3,000원, 4,000원 정도 내렸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1선 정도에서는 바닥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10월 달에는 알테오젠의 흐름, 지금 그 투자 경고 때문에 하루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그러나 머크의 임상 발표라든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주가가 위로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성공을 하면 알테오젠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머크뿐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곳에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 기술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간단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그 앞으로의 이제 어떤 채택 가능성,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 단위의 기술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아마 알테오젠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어느 정도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횡보를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60일선으로 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1선 깨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 계속 사고 있는 거고. 네. 알테오젠은 뭐 선명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세게 나오고 있죠. 오늘 거래량은 69만 주, 18만 4,500원까지 밀렸고요. 최근에 계속 사던 기관, 금융투자가 팔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또 수익 실현하는 게 얘네들의 당연한 거예요. 특히 금융투자는 짧게. 너무 좋죠. 살 때 14만 8천 원에서 19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어. 기가 막히죠. 금투는 완전 승리자입니다. 금투, 연기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다 승리자. 개인들은 계속 팔다가 이제 오늘 샀죠. 예, 고점에서 약간 잡은 것 같은데 시간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0.33% 600원이 올랐는데 자, 지금은 어떨까? 지금 잠깐만요. 에코프로 BM 200원 상승으로 끝났네요. 그렇다면은 뭐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이 조금 불안한 거는 121선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121선 딱 정확하게 저항받은 거죠. 자, 이 에코프로 BM의 아쉬운 점이랄까? 아니면 이 같은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61선이었거든요. 올해 4월, 또 6월, 그 다음에 8월, 9월 초, 전부 다 61선에서 눌렸는데, 이번에 61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121선까지 저항대를 하나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61선 부근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61선 정도는 한 17만 원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18 정도 깨지면 그때는 다시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61선이 17만 7천 원인데 17만 7천 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자리에서 한 7천 원 정도 하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좀 더 빠지면 61선까지 밀리고 나서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481선을 도전을 합니다.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산다고 해도 대략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눌림이 나오면 2차 전지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다 빠지고 있죠. 자, 지금 바로 아직 한 4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약간 더 하락하고 있네요. 다우는 마이너스 36, S&P 500은 마이너스 4, 나스닥은 마이너스 32.5네요. 자,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내일 우리 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밤 미국 증시 이제 하루 더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제가 시간을 만들 건데 3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9월 달에 반등을 시작한 종목, 지금 어제 기준으로 찾았을 때 16종목인가 검색이 됐는데 특정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에서 어제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 정도의 그 3분기 결산처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